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김민혁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2019년 제2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가 총 여러분 15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15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간단하게 분석을 한 후에 문제를 한번 쭉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려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요. 마음 편안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문항의 개수는 15문제였어요. 15문제. 15문제가 당연히 여러분 100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이제 몇 개나 여러분 맞췄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그 15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 분포들을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아주 이제 독특했던 부분은 전기 설비 설계하고 수변전 설비가 비중이 완전 뒤바뀌었었어요. 우리가 1회 때도 수변전 설비가 30몇 점대로 상당히 높았었는데 2회 때는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수변전 설비가 51%가 나왔습니다. 이 51%라는 것은 여러분 51점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수변전 설비 51점 중에 대략이에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 10점 정도는 여러분 새롭게 나온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나온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 설계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 다행히 새롭게 나온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거의 대부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퀀스가 8점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명 설비가 6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조명 설비가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렇게 여러분 부분 점수가 있게끔 6점짜리를 쪼개서 냈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얘가 이제 6점이니까 6점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당 뭐 2점씩 채점을 해도 크게 여러분 지장은 없겠네요. 근데 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중에서 여러분 요 양가로 2번이 여러분 새롭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게 여러분 한 2점이라고 할게요. 2점 정도 된다.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3번은 기존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양가로 2번을 굳이 여러분 제목을 따지자면 우리가 컷오프라고 있어요. 컷오프 방식을 고려한 이렇게 우리가 근래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컷오프를 채택했을 경우에 등과 등 사이에 등 간격을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새롭게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TS 및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TS는 이제 테이블 스펙을 얘기하는 거죠. TS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 그대로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제 기타라고 쓴 것은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서 따왔던 문제죠. 그래서 요 정도가 여러분 분포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새롭게 출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서 한 6점 정도가 나왔고요. 감리 5점, 그 다음에 조명설비 6점 중에서 한 2점 정도가 새롭게 출제가 된 건데 얘가 여러분 뭐라고요? 컷오프 방식. 나중에 여러분 그 본 수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수변전에서 5점은 이제 비오차라고 있어요. 누구의 비오차냐? CT의 비오차에 관해서 새롭게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수변전에서 이제 완전 100% 여러분 100% 새롭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연습했던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새로운 문제로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영상전류 검출 방법 3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다 더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 토탈 점수가 여러분 한 22점 정도가 돼요. 그럼 한 22점 정도는 어떻게 좀 새롭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100점 만점 중에서 22점은 사실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00에서 22를 빼면 뭐예요? 78점이 되는 거죠. 이 78점에서 여러분 몇 점을 맞춰야 돼? 60점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 정도 난이도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이번에 1회 때 시험이 출제가 됐었는데 1회 때 합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었죠. 그만큼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에 반해서 1회 대비 2회 때는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100점 중에서 22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감을 잡으시면 되는데 1회 때는 새로 나온 문제가 10점 정도, 10점에서 한 5점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2회 때는 확실히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루트 3분의 3300, 그 다음에 슬래시 루트 3분의 110. 바로 GPT에서 사용하는 1차 측과 2차 측의 정격값을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GPT에서 무슨 결선? 오픈 델타 결선이다. 즉, 몇 차 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2차 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영상 전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영상 전압은 몇 볼트인가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지락사고 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기기가 바로 뭐였죠? 바로 GPT였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두 가지가 있겠어요. 자, 먼저 만약에 대지전압 또는 이제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측 전격이 루트 3분의 110V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조건을 주었죠. 자, 이랬을 때 이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은 곱하기 3배를 하시면 돼요. 자, 곱하기 3배를 하시면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190.53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을 쓰셔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190V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수험생들께서 분명히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답이 안 되나요? 아, 이것도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여러분 또한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건 안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10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190.53V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우리가 이제 영상 전압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렇게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참고 삼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이 위에가 GPT 1차 측을 나타내는 거고 밑에가 GPT 2차 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GPT 1차 측 무슨 결선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Y 결선한다고 그랬었죠. 2차 측 무슨 결선한다고 그랬어요? 오픈 델타 결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GPT 1차 측이 지금 잘 보시면 Y 결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접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요 2차 측이 이제 오픈 델타 결선인데 오픈 델타 결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웃한 것끼리 묶어줘라. 이웃한 것끼리 묶어줘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선만 뽑지 않으면 돼요. 전선만 뽑지 마시고 자, 결선을 하면은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요게 여러분 GPT의 오픈 델타 결선이야. 선생님,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선 그었는데요. 아, 이거 선 그은 게 아니라요. 얘와 얘 사이 전압, 얘와 얘 사이 전압, 얘와 얘 사이 전압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선을 그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GPT를 직접 결선을 하세요라는 결선 문제도 여러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한 번 더 그려드릴까요? 자, 얘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GPT를 결선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묶고, 얘랑 얘랑 이렇게 묶고, 자, 여기서 그대로 뽑아주고, 여기서 그대로 뽑아줘라. 그리고 여기에 뭐가 걸립니까? 바로 영상 전압계가 걸린다. 이런 이야기였죠. 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숫자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1차 측이고 여기가 몇 차 측이에요? 2차 측이죠. 1차 측의 루트 3분의
3,30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루트 3분의 3초 여기가 각각이 다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루트 3분의 3,300볼트만큼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선로의 공칭전압은 안 봐도 비디오겠죠? 몇 볼트입니까? 그렇죠? 3,300볼트죠. 자, 그리고 안 봐도 비디오 얘는 접지 계통이겠어요? 비접지 계통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비접지 계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ZCT하고 GPT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비접지 계통에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뭐 이랬든 저랬든 자, 1차 측 루트 3분의 3,300이고 자, 여기 2차 측은 루트 3분의 110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락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RST 상에서 T상에서 지직직하고 됐죠. 그럼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T상에서 지락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RST 중에서 지락된 상은 여러분 전위가 어떻게 됩니까? 0볼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야, 2차 측에 이 T상에 해당하는 여기도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0볼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일어나겠죠. 자, 몇 배 일어납니까? 루트 3배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에서 몇 배가 커지는 거예요? 루트 3배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3배를 표시를 곱하면 이렇게 루트 3 여기다도 곱하기 얼마예요?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300볼트가 되는 거죠. 이 계산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램프를 만약에 달았다면 램프에 인가되는 전압은 몇 볼트야? 110볼트거든요. 자, 램프에 인가되는 전압은 110볼트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상 전압이라는 것은 요 개방단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요 개방단 전압. 요 개방단 전압을 우리가 영상 전압이라고 일컫는다. 이랬을 때 여기에 전압은 일선 지락사고 시 어떻게 된다? 앞전에도 계산했죠. 루트 3분의 110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든지 또는 아니면 110 곱하기 루트 3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53V 쓰셔도 되고 또는 그냥 정격값 190V를 쓰셔도 아마 정답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여러분 계산 과정을 쓰라고 했어요? 쓰지 않으라고 했어요? 쓰라는 얘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정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고 여러분들 벡타도를 표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 Y결선이죠. 그리고 가운데 중성점이 접지가 됐죠. 이게 바로 1차 측, 요 1차 측의 정상시에 여러분 Y결선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측이 사고가 난다. 자,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지락사고가 났다. 그럼 지락된 상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 탈락이 되겠죠. 탈락이 돼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전위가 상승하면서 지락된 상은 0볼트가 된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요 C상 여기에서 지락이 났다라고 할게요. 지락이 난 상은 몇 볼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0볼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원래 중성점의 전위가 여기가 정상시에는 0볼트잖아. 근데 여기서 뭐가 지락이 되면 이 0볼트의 기준 전위가 이쪽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응? 퍽 하고 떨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착 하고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했을 때 각상 A상과 B상의 전압은 평상시의 전압보다 몇 배 커진다? 루트 3배 커진다라는 이러한 스토리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1차 측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2차 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V1, V2, V3가 여러분 오픈 델타 결선을 하면은 루트 3분의 110.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10, 루트 3분의 110, 루트 3분의 110이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상시에 요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예, 0볼트죠. 그죠? 정상시에 벡터의 합이니까. 그럼 이제 지락사고 시의 영상전압은 190V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 상이 이제 탈락이 되면 자, 한 상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V1, V2. 자, 이러한 값이 돼서 결국에는 요 V0,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은 요 하나의 길이에 예, 계산을 해서 여러분 3배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성간전압을 기준하면 루트 300 커지게 되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계산하게 되면 얼마다? 190V가 나온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GPT에 관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조명 설비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 새롭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의 내용에서 새롭게 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명 설비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6점짜리인데 이 6점짜리 문제가 작은 문제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사실 새로운 개념의 문제는 자, 한 2점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작은 문제가 3문제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부분 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2점, 2점, 2점 이렇게 주면은 한 요 4점 정도는 여러분께서 이 실제 새롭게 나온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새로 나온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읽어봐야겠죠? 자, 차도 폭이 20m래. 아, 도로 폭이 20m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주의 길이. 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대지고, 자, 등주의 길이라는 것은 요 가로등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스몰 h라고 할게요. 이 등주의 높이가 지금 현재 10m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대칭 배열로 설계하고자 한다. 아, 그럼 양쪽 조명 방식이겠네요. 자, 그리고 조도를 22.5 럭스를 줬고요. 감광 보상률 1.5를 줬어요. 자, 감광 보상률 우리가 약호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D로 많이 표현했었죠. 근데 이런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 감광 보상률은 자, 보수율, 메인티넌스의 역수이다라고. 자, 그러면은 감광 보상률이 1.5라면 여러분 보수율을 구하라고 하면은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분의 1, 즉 역수를 취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랬든 저랬든 계속해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명률은 얼마 줬어요? 0.5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등은, 그러니까 조명률 0.5를 줬고 등은 얼마 줬어? 2만 루멘. 이게 뭐예요? 광속 F를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250와트에 자, 등 한 개당 250와트에 뭐를 썼습니까? 메탈 할라이드 등을 썼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메탈 할라이드 등 잠깐만 볼게요. 자, 여러분 메탈 할라이드 등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효율이 좋죠. 근데 단점이 뭐가 있어요? 메탈 할라이드 등이나 이제 나트륨 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눈부심이 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런 눈부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럼 이랬든 저랬든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양가로 1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등주의 간격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새로 나온 유형은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한번 숫자를 여러분 대입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펀데스 공식 알고 계시죠? 자, FUN은 DES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S가 뭡니까? 면적이죠. 면적인데 도로 조명에서 이 면적은 등 한 개가 커버하는 면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무슨 조명 방식이야? 양쪽 조명 방식 중에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면적 S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A 곱하기 B가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A는 뭡니까? 여기서 A는 예를 들어서 10m다라는 거지. 10m. 그럼 등주 간격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B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S를 이 식에서 S를 뽑아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식에서 다시 여러분 요 S 대신에 2분의 A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자, 뭐 A 또는 B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바꿀게요. 2분의 A 곱하기 B가 맞는데 자, 여기서 요 B를 10m라고 하자 이거지. 그래서 우리 A를 구한다라는 거야.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A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A를 냅두고 나머지 다 이항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감광보상률 1.5, 조도 22.5, 그 다음에 F 얼마 줬어요? 2만, 조명률 얼마 줬습니까?
자, 0.5 줬죠. 자, 그 다음에 등기구는 몇 개를 기준합니까? 원래가 한 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였죠. 그래서 곱하기 1. 여러분, 저는 곱하기 1을 했는데 실제 시험장 가셔서 곱하기 1 선생님 저는 안 했는데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얼마 나온다? 29.63m가 나온다더라. 자, 그래서 등주의 간격은 얼마입니까? 29.63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은 길게 했지만 사실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거였죠. 펀데스 공식에서 S는 2분의 AB고 A가 됐던 B가 됐던 어느 하나 값만 구하면 된다. 요게 포인트였었던 거고, 자, 양가로 2번 갈게요. 양가로 2번 문제가 여러분 이제 새롭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운전자가 있나 봐요. 자, 도로인가 봐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글레어라고 하죠. 눈부심. 자,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컷 오프 조명. 자, 요게 여러분 좀 새롭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컷 오프 조명을 할 때 우리가 최소 등간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못 맞췄는데요. 그쵸? 맞추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새로 나온 문제라도 잘 설명드리는 것은 3회 때 앞으로 또 3회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차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번 시간을 기회로 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컷 오프라는 말 의미 자체가 뭔가 탁 하고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느낌 자체가. CUT 컷 오프한다. 뭔가하고 탁 커팅하는 느낌이 나죠. 자, 그 컷오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렇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짠, 자, 여기에 가로등이 있다고 할게요. 자,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요. 자, 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이제 도로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도로고 얘가 이제 등주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등주가 H가 몇 메타라고 했냐? 10m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초점은 눈부심이라는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컷오프인데 선생님 눈부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바로 컷오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가 컷오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 컷오프가 있어요. 세미 컷오프가 있고요. 그리고 넌 컷오프. 그럼 넌 컷오프라는 것은 컷오프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즉 눈부심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컷오프라는 것은 눈부심을 고려했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미 컷오프는 눈부심을 적당히 고려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컷오프냐? 자, 컷오프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즉 피조면에 고스란히 빛이 들어가는 게 좋지. 이게 여러분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쾌감을 느끼고 어떻습니까? 그쵸? 눈이 부시게 돼 있죠.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독서실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독서실에서 공부하실 때 그 위에 스탠드가 있죠. 여러분 그 스탠드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밑에 직각 방향으로 하방향으로 향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살짝만 여러분 내 눈높이로 살짝만 들어보세요. 살짝만 들어보시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시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부시지 않게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그죠? 밑으로 하죠. 즉 얘가 이제 도로야.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여기 자동차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빛이 가로등에서 빛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명 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컷오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빛이 어떻게 가면 안 좋냐? 빛이 자 예를 들어서 완전 풀 완전 컷오프를 매우 잘했어. 자, 매우 잘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하나 만들까요? 자, 기준점을 여기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이 이 기준점을 봐서 다 밑으로만 내려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빛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지 않는 방식.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컷오프 방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세미 컷오프는 뭐냐? 약간 여러분 그 퍼센트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더 어떻게 위로 빛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넌 컷오프는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컷오프 방식은 보통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도로,
그죠?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이고 또는 테니스장 이런 경기장 있죠. 경기장에서도 빛이 여러분 어디로? 그죠? 밑으로 여러분 퍼지게끔 향하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사진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자, 근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잘 보이시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경기장이에요. 테니스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장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사진의 느낌이 오십니까? 이 사진이 빛이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가급적이면 밑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요게 그렇죠. 컷오프 방식을 채택해서 조명 설비를 구축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오다 가다 이런 그림을 보면 저런 게 컷오프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보시면 짜잔 여기 보이십니까? 예, 가로등인데 이 가로등에서 여기 빛이 밑으로 가급적이면 이 방향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딱 수평선을 딱 그을게요. 여기까지 이제 다 컷한다 이거죠. 그리고 위로는 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컷오프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 이제 다 배웠어요. 자, 결론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컷오프 방식을 고려했을 때 등간격을 구하라라는 거죠. 위에서 금방 양가로 1번에서 등간격을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컷오프를 고려해서 등간격 구하라. 자, 그러면은 요 컷오프가 이제 키워드인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등간격 S는 3H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몰 h라고 제가 썼는데 여기서 스몰 h가 그 등주 폴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문제 조건에서 몇 메타 줬어요? 10m 줬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30m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험에서 컷오프를 냈어요. 근데 만약에 세미 컷오프면 세미 컷오프라면 요거까지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S는 3.55H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참고 삼아 여러분께 해설을 해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양가로 이제 3번 문제인데 사실 양가로 3번 문제는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앞에서 자, 보수율은 감강보상률의 역수이다. 자, 계산하면 0.666.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셔서 둘째 자리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0.6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